안녕하세요, 부산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여전히 박자를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한 템포 볼게. 일부러 한 템포 약간 엇박을 쓰는. 아니, 자막 달기 편하게 이렇게. 오늘은 네. 그 합의할 때 네. 그러니까 일반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인들이 아니면 뭐가 있지? 외계인들이 아니, 있나? 특이한 경우, 뭐라고 해야 되지? 특이한 경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닌가요? 말꼬리 잡을래요? 말꼬리 잡을래?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간지러워. 아니, 하다 보면, 네. 일상적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말고, 뭐, 군인이나 임산부나,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아, 그렇죠. 그래서 있죠. 오늘은 네. 임산부 타고 나면, 네.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출산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출산 이후에요? 아, 끝났죠. 그게 끝? 출산 이후에 합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출산 중에는 출산 중? 출산 중? 잘못 말했어요. 흥분해서 갑자기. 출산 중은 뭐지? 임신 중. 애 막 이렇게 낳고 있는데 옆에서 껴면서 받아가면 되는 거야? 잘못 말했어요. 실언은 했습니다. 임신 중에. 네. 임신 중에 합의를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임신 중에 합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태아 산모한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산모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태아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원인이 교통사고 때문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미 합의는 해버렸는데. 그러면 뭐 내 몸이나 태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네. 임신 중에 합의를 해도 되고 네.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모를 그렇죠. 일을 대비해서는 출산 이후에 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 되게 FM적인 답변이기도 해요. 아마 10이면 10, 100이면 100. 저 같은 사람들한테 임산부 교통사고인데 합의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출산 이후에 천천히 합의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출산을 한 이후에 못 받았던 검사도 좀 받으시고 못 받았던 치료도 좀 받으시고 몸 좀 회복된 다음에 합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지긴 하죠. 저 아무래도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치료받으러 다니기도 힘드실 것 같고 애가 뭐 혼자 크는 건 아니니까. 임신 중에도 치료받기 힘들지만 출산하고 나서도 치료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병원을 간다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애는 껌딱지처럼 붙어있지. 애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애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들 중에 제일 억울한 케이스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임산부들 케이스일 거예요. 임산부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 굳이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주사도 못 맞아, 물리치료도 못 받아, 하다못해 파선량도 안 붙이시는데 출산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출산 이후에 합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출산 이후에도 치료 잘 못 받아요. 이미 사고일로부터 8개월, 9개월, 10개월 지나 있지. 그쵸. 아마 애 케어까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1년, 2년 지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돼가지고 본인도 까먹어. 내가 교통사고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이제 치료를 하러 가도 병원에서도 이게 출산으로 인한 건지 네. 사고로 인한 건지 그렇죠. 알 수 없으니까 치료도 잘 안 해주려고 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의사가 딱 봐도 이게 사고로 인해서 아프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넘어져갖고 와가지고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출산 이후에 합의하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FM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출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못 받았던 치료나 검사들 받으신 다음에 합의, 이상 없을 때 합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태아 산모한테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보험사에서 합의금 많이 주겠다고 한다면 합의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이게 네. 태아가 사고로 인해서 네. 혹시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유산을 했을 경우에는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손해배상액들이 산정이 되지가 않아요. 뭐 위자료, 뭐 상실수익액,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산정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근데 태아를 사람으로 안 봐주면 네. 진짜 내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품고 있던 아이인데 네.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손해액이 산정이 안 되고 다만 네.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뱃속에 있었지만 귀한 자식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를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위자료만 인정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위자료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 액수가 얼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임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에 따라서 위자료도 달라져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위자료가 좀 적어지고 몇백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뭐 7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갈수록 수천만 원대로 위자료가 늘어나게 되죠. 마무리해 주시죠. 뭐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임신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산모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세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치료를 못 받은 상태로 출산까지 가시고 출산 이후에 무슨 치료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치료를 해주는 병원도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합의금도 많이 주겠다고 하고 태아나 산모 본인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 몸이 좀 이상하고 좀 태아도 좀 유산기가 있고 좀 이상해. 그러면 합의를 출산 이후로 미루시고 출산 이후에 어떤 검사들이나 아니면 아이가 제대로 잘 태어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에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아요. 태아 상태나 산모 본인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제 그렇죠. 언제 그게 합의를 가장 할지. 우선이에요. 저는 늘 얘기했듯이 합의금이 우선이신 분들은 근데 항상 늘 얘기하듯이 사람이 내 몸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합의금을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먼저 내 상태랑 태아 상태를 파악하고 네,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몇 주인데요, 그래서? 네? 아니, 내 상태를 확인한다면 지금 아니 혼삭길 막기 위원회. 인사하시죠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